제발 살려주세요. 12살 아이가 건달두목 앞에 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겁에 질린 듯 보였지만 그 목소리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두목은 비웃었지만 그 다음 한마디에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고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12살 박지수는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낡은 3층 건물의 2층에 있다는 사무실을 올려다보며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야 해. 엄마를 위해서. 지수는 가방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석 달간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며 모은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손바닥에 잡힌 굳은 살이 아팠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었죠.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진료실에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죠.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왔을 때 지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엄마 박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뭐래? 지수가 달려가 물었지만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수를 꼭 안았을 뿐이었죠. 은희의 품에서 지수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수진 이모가 왔을 때 지수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위암 말기래. 수술하면 살 수 있대.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비가 2,500만 원이야. 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2,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한 달에 150만 원으로 겨우 살아가는 지수네 집에 그 돈은 너무 컸습니다. 수술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빠를수록 좋아. 늦어도 일주일 안에.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7년 전이었어요. 그때 지수는 5살이었죠. 엄마는 혼자서 지수를 키우며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지수의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아플 때 약을 사줬죠. 이번엔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새벽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친척들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모두 어렵다고 했죠. 고모는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이 있다고 했고 작은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자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수는 동네 복지관에도 갔습니다. 긴급 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해요. 그것도 심사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어요. 대부업체에도 전화했지만 어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엄마 몰래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희는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았어요. 집 월세를 낼 때마다 빠듯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모은 돈은 고작 50만 원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10만 원씩 모아준 돈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준 20만 원이 전부였죠. 그날 밤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석 달 전부터 지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엄마 몰래였죠.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고 석 달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통장을 열었을 때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210만 원. 지수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추위 속에서 무거운 신문 가방을 메고 골목을 뛰어다닌 흔적이었죠. 손가락 사이사이에 베인 상처도 있었어요. 신문을 묶던 철사에 베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500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지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 지수는 생각했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엄마를 잃을 순 없어. 그때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선배 오빠가 한 말이었어요. 야, 지수야. 이 동네에서 돈 많은 사람 알아? 강태수? 근데 조심해. 건달이거든.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선배는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지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사람 어디 있는데? 역 앞 낡은 건물 2층. 근데 왜? 설마 갈 건 아니지? 아니, 그냥.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건달이라는 말이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었죠. 다음 날 지수는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며 지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이 드나드는 게 보였죠.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돌아섰어요.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엄마를 보는 순간 지수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요. 은희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죠. 지수가 물을 가져다 줬을 때 은희는 겨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은희의 손은 차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지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예요. 나는 엄마를 살리러 갑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7년 동안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했어요. 이제 내가 엄마를 위해 뭔가 해야 할 때예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해도 엄마는 제발 살아주세요. 내가 모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수술해 주세요.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지수가.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고 지수는 통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결심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학교에 가는 척하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 속에는 은행에서 찾은 200만 원이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지수는 계속 걸었죠. 역 앞 건물까지 왔을 때 지수는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점점 수척해지는 엄마를,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힘내. 내가 꼭 살릴게. 지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며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층에 도착했을 때 철문이 보였죠. 문 옆에 아무 간판도 없었지만 이곳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두드렸죠. 이번엔 좀 더 세게요. 누구야?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대답해야 했죠. 저기, 뭐라고? 크게 말해. 지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가득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주변에 서너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죠. 모두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꼬마가 왜 여기 왔어? 책상 뒤에 남자가 물었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이 남자가 강태수인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죠. 말을 해야 알지. 여긴 애들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 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돼요. 저 갈 데가 없어요. 태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 집에 가.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으면. 엄마가.
엄마가 죽어가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조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죠. 태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엄마가 위암 말기예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가 지수를 찬찬히 봤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울면서 서 있었죠.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길 왔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2,500만 원이요. 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500만 원? 애가 무슨 돈인지나 알고 그래? 알아요. 엄청 큰 돈이에요. 하지만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200만 원 있어요. 제가 석 달 동안 새벽마다 신문 돌리면서 모은 거예요. 봉투를 태수에게 내밀며 지수는 말을 이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제발이요. 태수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수의 손을 받죠. 지수의 손은 12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어요. 굳은 살로 가득했고 손가락 사이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새벽 추위 속에서 신문 가방을 메고 뛰어다닌 흔적이었죠.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너 정말 석 달 동안? 네. 엄마 몰래요. 엄마가 알면 절대 안 시킨다고 할 거니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데는 다 안 된대요. 친척들도 복지관도 은행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한 명 나섰어요. 4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인상이 험악했죠. 형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남자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애를 시켜서 우리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개입한 거 아닌지. 석훈아, 조용히 해. 태수가 손을 들어 남자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계속 말했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2,500만 원을 그냥 줘요? 나도 알아. 태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석훈이 지수를 쏘아봤어요. 애야, 여긴 너가 올 때가 아니야. 당장 나가.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살려주세요. 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는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웠어요. 이제 엄마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 혼자예요. 지수가 고개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조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죠. 석훈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12살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석 달간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며 모은 돈을 손에 쥔 채였죠.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뭔데?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박은이요. 우리 엄마 이름이 박은이에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박은이요. 52살이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다시 대답했어요. 52살이요. 태수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석훈이 이상하다는 듯 태수를 봤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물끄러미 보며 태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희 엄마 목소리가 어떠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따뜻해요. 엄마 목소리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태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30년 전의 기억이었죠. 강태수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50살이 될 때까지 건달로 살면서 태수는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 겁에 질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12살 소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태수는 지수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상처가 있었죠. 신문 가방을 메고 새벽 골목을 뛰어다닌 흔적이었어요. 석 달 동안 새벽마다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석훈이 다시 나섰어요. 형님, 안 됩니다. 석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2,500만 원을 그냥 줘요? 태수가 석훈을 봤어요. 석훈아, 형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함정일 수도 있어요. 석훈이 지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를 시켜서 우리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개입한 건지 아니면 다른 조직이 우릴 시험하는 건지. 경찰이 무슨 경찰이야. 저 애 좀 봐. 옆에 있던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35살의 부두목이었고 태수의 오른팔이었죠. 형님, 저는 진짜 같은데요. 저 손 좀 보세요. 애가 정말 고생한 것 같아요. 석훈이 민호를 쏘아봤습니다. 민호야, 너 요즘 너무 물렀어. 건달이 그러면 어떡해? 물러서가 아니라. 닥쳐. 석훈이 소리쳤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석훈이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석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태수가 석훈을 봤어요. 무슨 경험? 10년 전 일입니다. 석훈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운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 보였고 제가 돕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죠.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제 전 재산이었죠.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꼭 갚겠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가짜였어요. 석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 돈 때문에 1년 동안 빚더미에 앉았어요. 형님이 구해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일은 알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석훈이 지수를 봤습니다. 저에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는 것도 다 연기고 손의 상처도 일부러 낸 걸 수도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닥쳐. 어른들 말할 때 끼어들지 마. 석훈이 소리쳤고 지수는 움찔했습니다. 태수가 손을 들었어요. 석훈아, 진정해. 형님,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석훈이 다른 조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형님 말리세요. 2,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정체도 모르는 애한테 줘요? 조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석훈 형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석훈이 태수에게 간청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수를 보며 생각에 잠겼죠.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증명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 가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정말 아파요. 병원 기록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석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뒤적였어요. 무언가를 꺼내서 태수에게 내밀었죠. 이거 엄마 진단서예요.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여러 번 꺼내봤던 흔적이었죠. 태수가 진단서를 받아봤어요. 박은희, 여 52세, 위암 말기,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급하고 수술비는 약 2,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박은희, 52살. 그 이름과 나이가 태수의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 민호가 진단서를 들여다봤어요. 진짜인 것 같은데요, 형님. 진단서도 위조할 수 있어요. 석훈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태수가 진단서를 내려놓고 지수에게 물었어요. 너희 엄마 어떤 분이시니?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대답이야? 석훈이 비웃었지만 태수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계속해봐. 태수가 지수를 보며 말했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힘들어도 아파도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남 돕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도 가난한데 동네 할머니들한테 반찬 갖다 드리고 길 잃은 아이 보면 집까지 데려다주고.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 도움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남을 도와야 한다고. 태수가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네. 엄마가 젊었을 때 어려운 사람 도와준 적이 있대요. 그 사람이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만났대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였냐? 네. 엄마 말로는 젊은 청년이었대요. 굶어서 쓰러진 걸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재워줬대요. 태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놀라서 태수를 봤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죠. 석훈이 이상하다는 듯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뭐가 문제입니까? 태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게 언제 일이었냐? 지수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라고만. 엄마 나이가 52살이라고 했지? 네. 태수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52살. 그럼 30년 전이면 22살?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태수가 20살이었던 그 겨울이 떠올랐어요.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부족했죠. 태수가 지수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목소리가 어때? 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석훈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형님,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해. 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따뜻해요. 엄마 목소리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부드럽다고? 네. 그리고 괜찮을 거야. 힘내,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태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찮을 거야. 힘내. 그 말들이 30년 전에도 들렸던 것 같았어요. 눈 내리는 겨울밤, 죽어가던 자신에게 누군가 말했던 그 목소리였죠.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시냐? 병원이요. 한 병원 6층에 입원해 계세요. 태수가 책상 위에 차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형님, 어디 가십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 지금요? 갑자기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지수를 봤어요. 너 여기 있어. 1시간 안에 돌아올 테니까. 네. 지수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석훈이 앞을 막았어요. 형님, 안 됩니다. 이 애를 여기 두면 안 돼요. 비켜. 형님. 태수가 석훈을 밀쳤어요. 힘이 세서 석훈이 비틀거렸죠. 내가 1시간 안에 돌아온다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이 애한테 손대지 마. 태수가 조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알았지?
조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지수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태수가 멈춰섰어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돌아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해. 뭐요? 엄마가 진짜 그 사람인지. 지수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태수를 봤어요. 태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수는 바닥에 앉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직원들이 지수를 둘러싸고 서 있었고 분위기가 어색했죠. 석훈이 지수를 내려다봤어요. 애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너가 만약 우릴 속이는 거라면 각오해. 석훈의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어요. 지수가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래. 두고 보자. 석훈이 돌아서서 창가로 갔어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밖을 내다봤죠. 민호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물 마실래? 민호가 컵을 내밀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괜찮아. 근데 너 진짜 3달 동안 신문 돌렸어? 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요. 민호가 지수의 손을 봤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엄마를 위해서니까요. 민호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프구나. 네. 많이 아파요. 밥도 못 드시고 계속 누워만 계세요. 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죽으면 저는 정말 혼자예요. 민호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님이 뭔가 확인하러 가셨으니까 기다려봐. 근데 아저씨는 뭘 확인하러 가신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형님이 저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봐. 석훈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물러지신 거야. 나이 드시니까. 석훈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호가 반박했지만 석훈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실이잖아. 건달이 애 하나한테 흔들리면 어떡해. 석훈이 지수를 쏘아봤습니다. 애야, 너가 만약 우릴 이용하려는 거라면 후회할 거야.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시끄러워. 입 닥쳐. 석훈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지수는 바닥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죠. 30분이 지날 때쯤 지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안 오면 어떡하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민호가 달려갔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아저씨. 태수가 지수 앞에 섰어요. 한참을 지수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놀랐어요. 형님. 민호가 소리쳤지만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지수를 올려다봤어요. 미안하다. 네. 의심해서 미안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의 엄마를 내가 봤어. 정말 아프시더구나.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책임진다. 석훈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태수를 봤어요. 형님, 뭐라고요? 태수가 일어나 석훈을 봤습니다. 석훈아, 미안하다. 너 말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형님, 정신 차리세요. 석훈이 소리쳤어요. 2,500만 원이에요. 우리 조직 돈을 그냥 날리는 겁니까? 태수가 석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날리는 게 아니야.
갚는 거지. 뭘 갚아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태수가 조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들어. 지금부터 이 아이 엄마를 돕는다. 수술비 2,500만 원을 모아야 해. 조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형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내 은인이야.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석훈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태수를 봤어요. 은인이요? 그래.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날 살려준 사람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찾았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 조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태수가 지수를 봤어요. 너희 엄마 수술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지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가 목 놓아 울었어요. 태수가 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살 거야. 내가 반드시 살린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저도 돕겠습니다. 나도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나섰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수가 석훈을 봤습니다. 석훈아. 네, 형님. 너 마음 알아. 과거에 배신당한 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안다. 태수가 석훈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 아이는 진짜야. 석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너가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이해한다. 태수가 석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석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모두를 봤어요. 자, 이제 돈을 모아야 해. 수술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어. 사흘이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그래. 시간이 없어. 오늘 밤부터 시작한다. 태수가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다들 가진 거 털어. 나도 내 전부를 쏟아붓겠어. 조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울었어요. 무서운 건달들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게 믿기지 않았죠. 석훈만이 구석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배신당하는 건 2번이면 충분해. 석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을 보니 형님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형님이 저렇게 확신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석훈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었죠. 태수는 지수를 민호에게 맡기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2번이나 떨어뜨렸죠. 은희, 박은희, 30년을 찾았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30년 전 그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20살의 강태수는 골목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굶주린 상태였고 몸은 얼어붙고 있었죠. 이제 끝이구나. 태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태수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은 아무도 걷어주지 않았고 태수는 거리로 내몰렸죠. 5년간 태수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노숙자들과 함께 지하도에서 잤습니다. 그 겨울 태수는 독감에 걸렸어요. 일을 할 수 없었고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죠. 그날 밤 태수는 골목에서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지만 이제 차갑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 사람 쓰러져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수는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누군가 태수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 빨리 병원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은희야, 그냥 신고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해? 안 돼요. 지금 신고하면 늦어요. 처음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요. 뭐? 은희야, 너 정신없니? 모르는 사람을.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태수를 일으켰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따뜻한 손이 태수의 팔을 잡았어요. 태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괜찮을 거예요. 힘내요. 그 목소리가 계속 태수를 격려했습니다. 태수는 기억이 끊겼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 태수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방 안에는 난로가 켜져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깨어나셨네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단발머리에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죽그릇을 들고 있었죠. 여긴. 태수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목이 많이 쉬었을 거예요. 청년이 태수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죽 좀 드세요. 많이 약하셔서 밥은 못 드실 것 같아요. 청년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태수 입에 넣어줬어요.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청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죽을 다 먹었어요. 몇 년 만에 먹어본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감사합니다. 태수가 겨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청년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박은희라고 해요. 어젯밤에 쓰러진 거 제가 발견했어요. 은희. 태수가 그 이름을 되뇌냈습니다. 네. 지금 부모님은 안 계세요. 시골에 계시거든요. 은희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 맘대로 여기 모셨어요. 혼나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하루 정도요. 열이 많이 났었어요. 밤새 간호했어요. 은희가 태수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이제 열은 좀 내린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태수는 은희를 봤어요. 왜 이 사람은 모르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돌봐주는 걸까요? 왜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은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당신 눈빛이 특별했어요. 은희가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쓰러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꼭 살아남겠다는 눈빛이었죠. 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살아야 해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틀 정도 더 쉬세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하지만 민폐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희가 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힘내세요. 세상은 살만해요. 그 말을 남기고 은희가 나갔습니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살만하다고? 지금까지 태수가 살아온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외로운 곳이었죠. 하지만 이 청년을 만나고 나니 조금 달라 보였어요. 이틀간 태수는 은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은희는 아침마다 죽을 끓여줬고 낮에는 태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에는 태수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방을 따뜻하게 해줬죠.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됐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일, 거리에서 살아온 5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들을 말했죠. 은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은희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다고요? 저는 약해요. 그래서 거리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에요. 5년을 혼자서 버텨낸 게 강한 거예요.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달도 못 버텨요. 하지만 당신은 5년을 버텼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은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태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은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태수는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어요. 민폐가 아니라니까요. 은희 씨,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봉투였죠. 이거 가지세요. 뭐예요? 돈이요. 많지 않지만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태수가 놀라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제 아르바이트 비용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받으세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세요. 꼭 살아남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태수가 봉투를 꼭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이 은혜를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은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한 곳이에요. 태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은희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강태수요. 강태수 씨, 힘내세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마음에 새겼어요.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살린 은인이었죠. 은희 씨,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연락처라도 필요 없어요. 은희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꼭 찾아야지. 이 은혜를 갚아야 해. 하지만 태수는 은희의 주소를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았을 뿐이었죠. 그 후 태수는 살아남았어요. 은희가 준 돈으로 고시원 방을 얻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며 버텼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1년 후 태수는 건달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심부름만 했어요. 그러다 점점 깊이 들어갔고 이제는 조직의 두목이 됐죠. 30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늘 은희를 찾았어요. 박은희라는 이름으로 수소문했고 사람을 풀어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흔해서 그런가. 태수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박은희, 52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태수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다. 태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6층 병실 문 앞에서 태수는 망설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병실 안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태수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30년 전 그 청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은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를 보는 순간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은희가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태수가 다가갔습니다. 저, 강태수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가 태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강태수? 그 이름이 30년 전 겨울에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어머, 은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 아니, 그 청년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네. 당신의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태수가 은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힘내요. 세상은 살만해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얼굴을 만졌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은희 씨, 저는 태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당신을 30년 동안 찾았어요. 이름만 알고 얼굴도 희미하게만 기억했지만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했어. 그 청년이 잘 살고 있을까? 잘 살았어요. 아니,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잘 살지는 못했어요. 건달이 됐어요. 좋은 사람은 못 됐죠. 그래도 살아있잖아. 은희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태수가 오열했습니다. 은희 씨, 아니, 은희 누나. 30년 동안 꼭꼭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은희가 태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500만 원 반드시 마련할게요. 뭐? 은희가 놀랐습니다. 지수가 당신을 찾아갔었구나. 네. 그 아이가 제 사무실에 왔어요. 석 달간 신문 돌리며 모은 돈을 들고요. 태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 손을 보는 순간 저는 30년 전 제 모습을 봤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제 모습을요.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미안해. 엄마가 이 모양이라서. 아니에요. 그 아이는 대단해요. 은희 누나 딸답게 용감하더라고요.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네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제게는 조직이 있어요. 다들 도와줄 겁니다. 태수가 은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걸 털어도 당신을 살릴 거예요. 당신은 제 목숨의 은인이니까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가 문을 열며 돌아봤어요. 수술 날짜가 언제예요? 사흘 후래. 알았어요. 사흘 안에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태수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 누나, 당신은 제게 세상은 살만하다고 말해줬어요. 이제 제가 증명할 차례예요. 태수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반드시 살린다. 내 은인을 반드시 살려낸다. 옥상에서 담배를 다 피운 태수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조직원들이 모두 태수를 봤어요. 지수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석훈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죠. 태수가 모두를 봤습니다. 다들 들어. 태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30년 전 이야기를 할 거야.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지. 조직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살 겨울, 거리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청년 이야기를요. 조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석훈도 돌아서서 태수를 봤어요.
그분이 바로 저 아이의 엄마야. 태수가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30년을 찾았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지. 조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 엄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까. 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술까지 사흘. 2,500만 원을 모아야 해. 나는 내 전부를 쏟아붓겠어. 민호가 일어섰어요. 형님, 저도 제 전부를 내놓겠습니다. 나도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석훈을 봤어요. 석훈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훈아, 너 마음 안다. 배신당한 게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알아. 태수가 석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켜봐 달라. 이번엔 진짜니까. 석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알겠습니다. 석훈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모두를 봤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오늘 밤부터 돈을 모은다. 조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전의 따뜻함이 지금 자신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은 정말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날 밤 태수는 조직원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사무실이 가득 찼고 1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지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석훈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태수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다들 들어라. 태수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어요. 오늘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할 건데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조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30년 전 겨울 나는 20살이었고 부모님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어. 태수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나는 사흘간 굶었고 독감에 걸려서 골목에 쓰러졌지. 거기서 죽을 뻔했어. 민호가 숨을 들이켰어요. 형님의 그런 과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틀간 돌봐주고 밥도 먹이고 떠날 때 돈까지 쥐어줬지. 태수가 지수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아이의 엄마야. 박은희 52살. 어머. 민호와 몇몇 조직원들이 놀라서 중얼거렸고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30년 동안 그분을 찾았어. 이름만 알고 얼굴도 희미했지만 목소리만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났고 확인했어. 내 은인이 맞았어. 사무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 엄마를 반드시 살릴 거고 내 전부를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어. 태수가 조직원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강요는 안 할 거야. 돕고 싶은 사람만 도와라.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났지만 석훈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태수가 석훈을 봤습니다. 석훈아. 석훈이 천천히 돌아섰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형님의 과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요. 석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전에 저도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도왔고 제 전 재산 300만 원을 줬지만 배신당했어요. 석훈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후 1년간 빚더미에 앉았고 형님이 구해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태수가 석훈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마음 안다.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다시는 사람을 못 믿게 되는지 나도 알아. 그럼 왜 이러십니까?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이번엔 확신하니까. 그분을 직접 만났고 30년 전 일을 확인했어.
이번엔 진짜야.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했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30년이면 사람은 변하고 돈 앞에서는 더 변하죠. 석훈아, 저는 반대합니다. 끝까지 반대해요. 석훈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태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너 뜻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켜봐줘. 태수가 다른 조직원들을 봤어요. 다들 자유다. 하지만 나는 한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형님을 믿고 제가 가진 거 다 내놓겠습니다. 저도 돕겠어요. 저도요. 조직원들이 하나씩 나섰고 결국 15명 중 12명이 돕기로 했어요. 석훈을 포함한 3명만 빠졌죠. 고맙다. 그럼 지금부터 가진 거 털자. 조직원들이 지갑과 통장을 꺼내기 시작했고 책상 위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200만 원 있습니다. 저는 150만 원이요. 통장에 300만 원 있어요. 하나씩 돈을 보탰고 태수도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500만 원이 있고 다 쓴다. 1시간 만에 책상 위에는 1000만 원이 쌓였습니다. 태수가 돈을 세며 한숨을 쉬었어요. 1000만 원. 절반밖에 안 되네. 형님,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태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내 차도 팔아야겠어. 사흘 안에 1500만 원을 더 모아야 하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태수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직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석훈도 나가려고 했지만 태수가 불렀습니다. 석훈아, 잠깐만. 석훈이 멈춰 섰어요. 너 마음 정말 이해한다. 강요하지 않을게. 태수가 석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줘. 이번엔 진짜니까.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도 없었던 거죠. 석훈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태수와 지수만 남았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다 모은 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집에 가. 엄마 걱정하시겠어. 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돈 다 모으면 그때 말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멀리서 석훈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1500만 원. 이틀 안에.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태수의 목숨을 구해줬고 이제 태수가 은희를 구할 차례였죠.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희야, 지수가 어제 어디 갔었대? 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응? 학교 갔다 왔는데. 왜?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지수가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걸 봤대.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건물? 여감 낡은 건물이래. 거기 좋은 곳 아닌 것 같던데. 은희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수진아, 나 대신 지수 좀 확인해 줄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은희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어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그런데 은희가 말을 꺼내려는데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술비 준비하고 있어요. 곧 다 모을 겁니다. 잠깐만요. 은희가 손을 들었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태수가 은희를 봤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정말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뭐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건달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지수한테 잘못된 걸 가르칠 순 없어요. 태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게 지수가 어제 당신을 찾아갔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살 아이가 건달 사무실에 갔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그건 지수는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어려울 때 건달한테 가면 된다고 배우면 안 된다고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태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지수는 어떡하라고요? 혼자 남겨진 그 아이는 수진이가 돌봐줄 거예요. 지수는 강한 아이니까 이겨낼 겁니다. 말도 안 돼요. 태수가 소리쳤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태수가 은희 곁에 앉았어요. 30년 전에 당신이 나를 구해줬잖아요. 이제 내가 갚을 차례예요. 갚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당신은 건달이잖아요. 건달이면 어때서요? 건달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은희의 말에 태수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맞아요. 나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30년 동안 건달로 살았으니까. 태수가 자신의 손을 봤어요. 하지만 당신한테만큼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일이니까.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안 돼요. 지수 어머니, 그만 가주세요. 은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수는 벽에 기대 섰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지수가 나왔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죠. 아저씨, 지수가 태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왜 여기? 엄마 설득하려고 왔는데 거절당했어.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뭐래요? 건달 돈은 못 받는데 너한테 나쁜 영향 준다고.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엄마가 안 받으시... 지수가 병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수야. 은희가 놀라서 딸을 봤어요. 엄마, 왜 거절한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야, 엄마 말 들어봐. 싫어요. 엄마는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가면 나는 정말 혼자예요. 은희가 지수를 안으려 했지만 지수는 물러섰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아저씨 손도 거칠었어요. 나처럼 고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쁜 사람이에요? 지수야, 엄마가 옛날에 아저씨 도와준 거 맞죠? 그럼 이제 아저씨가 엄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수의 말에 은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저씨는 30년 동안 엄마를 찾았대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인데?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수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받아요. 나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은희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모녀가 한참을 울었어요. 태수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그때 아래 주차장에서 누군가 보였어요. 석훈이었습니다. 석훈은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담배를 꺼내 물었죠. 석훈이가 왜 여기? 태수는 놀랐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석훈이 스스로 온 게 중요했거든요. 석훈은 병원 로비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왔죠. 복도에서 석훈은 태수를 봤습니다. 형님, 왔구나. 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석훈이 변명했지만 태수는 웃었습니다. 지나가다가 6층까지 올라왔어? 석훈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나왔어요. 아저씨, 엄마가 부르세요. 태수가 병실로 들어갔고 석훈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조금 보였어요. 은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말이 맞아요. 제가 도와준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석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분은 정말 착한 분 같다. 석훈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밖으로 나왔을 때 석훈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봤어요. 형님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석훈의 마음속에서 10년 된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수술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태수는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오래된 수첩을 펼쳤고 30년간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여보세요, 나 강태수야. 태수가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간만이지?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하지만 대답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미안해, 태수야. 요즘 내가 워낙 어려워서. 알았어. 괜찮아. 태수가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님, 나 태수예요. 혹시? 태수야, 나도 빚이 있어서 말이야. 또 거절이었어요. 태수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명, 2명, 10명. 하지만 대부분이 어렵다고 했고 몇몇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죠. 오전 내내 전화를 걸어서 겨우 300만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민우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형님, 제 차 팔았어요. 400만 원 받았습니다. 민우가 돈 뭉치를 내밀었어요. 고맙다. 태수가 돈을 받으며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차는요? 나도 오늘 팔 거야. 태수가 차 열쇠를 들었어요. 10년을 타온 차였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오후에 태수는 중고차 매매상에 갔습니다. 이 차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년 됐네요. 450만 원 드릴게요. 500만 원만 해주세요. 그건 좀, 제발 부탁이에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매상 사장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500만 원 드릴게요. 태수가 돈을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조직원들이 또 모여 있었습니다. 형님, 제 친구가 100만 원 보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200만 원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씩 돈을 모았고 저녁 때까지 1,500만 원이 모였어요. 태수가 돈을 세며 계산했습니다. 어제 1,000만 원, 오늘 1,500만 원, 2,500만 원 완성. 형님, 다 됐어요. 민우가 기뻐하며 소리쳤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수가 가져온 200만 원은 돌려줘야 해. 네. 그 돈은 아이가 석 달간 고생해서 모은 거야. 나중에 학비로 써야지. 태수가 다시 계산했어요. 결국 200만 원이 부족해. 조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형님, 어떡합니까? 내일까지 모아야 해. 모레가 수술날이야. 태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우가 숨을 죽였어요. 그 반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유품이잖아요. 응.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에 쥐어주신 거야. 태수가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금반지였지만
태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죠. 형님, 그건 안 돼요. 민호가 말렸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태수가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에 팔고 올게. 조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석훈이 들어왔어요. 형님. 태수가 놀라서 석훈을 봤습니다. 왔구나. 석훈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석훈아, 어제 병원에 갔었어요.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 어머니를 봤고 지수가 엄마한테 하는 말도 들었어요. 석훈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수도 진심이었고요. 태수가 석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너가 와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경직돼 있었어요. 석훈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250만 원 있어요. 제 전부예요. 석훈아, 이건 받으세요. 저도 돕고 싶어요. 석훈이 통장을 태수 손에 쥐어줬어요. 10년 전에 배신당했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저도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요. 태수가 석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조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석훈이 마음을 연 게 너무 기뻤거든요.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50만 원만 부족해요. 50만 원? 태수가 자신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나는 20만 원밖에 없어. 저도 10만 원이요. 조직원들이 지갑을 털었지만 20만 원이 부족했어요. 태수가 어머니 반지를 만졌습니다. 내일 팔면 되겠지. 그때 문이 또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은희의 친구이자 병원 간호사였죠. 저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희한테 들었어요. 수술비 모으신다고. 네, 거의 다 됐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수진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많지 않지만 50만 원이에요. 제가 모아둔 거예요. 태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은희는 제 절친이에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30년 전에 당신을 도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은희를 도울 차례예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형님, 이제 딱 맞아요. 2,500만 원 완성이에요.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수가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은희 꼭 살려주세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가 책상 위에 돈을 다시 세웠어요. 정확히 2,500만 원이었고 지수의 200만 원은 따로 보관했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병원 가서 수술비 내자. 네, 형님. 조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석훈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고 가슴속 얼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어머니 반지를 꺼내봤어요. 엄마, 팔지 않아도 됐어요.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태수가 반지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시겠죠? 제가 처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은희가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태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씨, 빨리 병원 오세요. 은희가 위급해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출혈이 시작됐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옷을 급히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민호와 석훈에게도 연락했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지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수가 태수를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괜찮아. 선생님들이 살리실 거야. 태수가 지수를 안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복도를 지나갔고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태수를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갔고 은희가 실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희가 지나가며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사랑해. 엄마. 지수가 소리쳤지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와 석훈이 도착했어요. 형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들어갔어. 태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태수가 다가가 지수 곁에 앉았고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감싸줬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째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석훈이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제발 무사하게. 석훈은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수혈이 더 필요합니다. O형 혈액 구하세요. O형이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B형인데. 저도 O형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혈액 수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심해서 보관된 혈액으로는 부족해요. 간호사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석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O형입니다. 정말요? 간호사가 석훈을 봤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석훈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최소 400cc는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800cc라도 뽑으세요. 석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석훈의 팔을 잡았어요. 석훈아, 고맙다. 형님이 절 믿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석훈이 미소 지으며 헌혈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석훈의 팔에 주사를 꽂았고 붉은 피가 팩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뽑으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해주세요. 석훈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배신당했을 때 나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형님이 다시 가르쳐 주셨지.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400cc의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됐어요. 이제 충분해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석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더 뽑아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뽑으면. 괜찮아요. 석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600cc를 뽑았고 석훈은 헌혈실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고생했다. 태수가 석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을까요? 될 거야. 너가 도와줬으니까. 석훈의 피가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시 1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계속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은 다 말랐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죠. 엄마, 제발 살아줘. 6시간째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네. 암 조직을 다 제거했고 출혈도 멈췄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엄마. 태수가 지수를 일으켜 세우며 안았습니다. 엄마는 강해. 이겨낼 거야. 민호가 석훈을 부축하며 기뻐했고 석훈도 휠체어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수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리고 헌혈해 주신 분 덕분이기도 하고요. 의사가 석훈을 봤습니다. 600cc나 헌혈하셨다면서요?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석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희가 회복실로 옮겨졌고 1시간 후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지수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엄마. 은희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지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수야. 엄마 괜찮아. 엄마. 지수가 은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걱정 많이 시켰지. 아니에요. 엄마가 살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모녀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훈이 휠체어를 타고 옆으로 왔어요. 형님, 저 오늘 깨달았어요. 뭘? 상처받아도 다시 믿을 수 있다는 걸요. 석훈이 태수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사람을 못 믿었는데 형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태수가 석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네. 정말 고마워요, 형님. 두 사람이 회복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선함이 오늘 한 생명을 살렸고 10년 전의 상처가 오늘 치유됐어요. 선한 일은 정말로 돌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희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지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 지수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었어? 은희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응, 엄마도 빨리 나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엄마가 지수 좋아하는 거 해줄게. 은희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떨리기만 했고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죠. 엄마. 지수가 걱정스럽게 엄마를 봤어요. 괜찮아. 아직 몸이 약해서 그래. 은희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약한 내가 지수를 키울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사가 은희를 부축해서 일으켰지만 은희는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금방 주저앉았죠.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지만 은희는 눈물이 났어요. 물컵을 잡으려고 해도 손이 떨려서 물을 쏟았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은희가 혼자 있을 때 울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게 벌써 2주째였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힘들어요. 은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에도 힘이 없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지수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닐까? 태수가 은희 옆에 앉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시간은 많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태수가 물컵을 들어 은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은희가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태수가 은희의 손을 받쳐줬습니다. 은희가 조금씩 힘을 주며 물컵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잘했어요.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물컵을 들었고 내일은 더 잘할 거예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혜를 갚는 건데 뭘. 태수가 은희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날부터 태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은희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물컵 들기, 숟가락 쥐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한 발짝씩 걷기.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함께 했고 은희가 지칠 때마다 격려해줬죠. 오늘은 세 걸음이나 걸었잖아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매일 나아지고 있어요. 태수의 말에 은희는 힘을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은희는 이제 혼자 물컵을 들 수 있었고 보행기를 잡고 병실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지수는 엄마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대단해. 오늘은 보행기 없이도 5걸음 걸었어. 그치? 엄마가 열심히 했거든. 은희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태수는 은희네 집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희가 놀라서 태수를 봤어요. 당신이 회복하면 여기서 작은 식당 하세요. 제가 자금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너무. 받으세요. 지수도 키워야 하고 당신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태수가 가게 열쇠를 은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자는 없어요. 여유 있을 때 천천히 갚으면 돼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이 은혜를 못 갚을 것 같아요. 은혜는 이미 갚았어요. 30년 전에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 지수의 13번째 생일이 됐습니다. 은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태수와 조직원들을 초대했어요. 생일 축하해, 지수야. 태수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호와 석훈도 함께 왔고 수진도 선물을 들고 왔어요. 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지수가 기뻐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좁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 촛불 켜자. 태수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13개의 초가 환하게 빛났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지수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건강하고 아저씨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지수야,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석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지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통장이 들어있었고 잔액은 200만 원이었죠. 이건 제가 모았던 돈? 응. 아저씨가 돌려주는 거야. 태수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돈은 너가 고생해서 모은 거야. 나중에 학비로 쓰렴. 아저씨. 지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까지 학비는 내가 다 책임질게. 네. 지수가 놀라서 태수를 봤어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게 아저씨한테 갚는 거야. 감사합니다. 지수가 태수를 꼭 안았습니다. 은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음식을 내왔어요.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혼자서 요리할 수 있었죠. 많이 드세요. 와, 맛있겠다. 민호가 눈을 빛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태수는 은희 옆에 앉아서 조용히 미소 지었고 석훈은 지수와 장난치며 웃었죠.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희가 모두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나를 살렸고 지금 우리가 당신을 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작은 집에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했고 그날 밤 지수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은인의 동네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은인의 집밥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고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1년 전 물컵도 제대로 못 잡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국자를 들고 국을 끓이고 있었죠. 어머니, 된장찌개 하나요. 홀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수는 주말마다 엄마 식당을 도왔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밝게 웃었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은희가 대답하며 뚝배기에 찌개를 담았습니다. 식당은 작았지만 늘 손님들로 붐볐어요. 은희의 음식이 맛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은희가 미소 지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줬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은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식당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간판이 보였어요. 희망생활 상담소. 태수가 만든 곳이었습니다. 은희가 식당 문을 닫고 상담소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었고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죠. 상담소 문을 열자 태수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쁘세요? 은희가 들어서며 물었어요. 아, 은희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수가 일어나 의자를 내줬습니다. 오늘 점심 장사 잘 됐어요?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은희가 앉으며 상담소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고 벽에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함께 해결해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상담소는 어때요? 손님 오셨어요? 아직은 없어요. 개소한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 태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올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조직은 다 정리하셨어요? 네. 한 달 전에 완전히 손 뗐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건달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쉽지 않으셨을 텐데. 쉽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태수가 은희를 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어요. 은희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 제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었죠. 그때 상담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16살쯤 되어 보였고 옷이 낡았으며 가방도 없었죠. 저기, 여기가 무료 상담소 맞나요?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고 손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요. 태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남자아이가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집에서 나왔어요. 가출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술 드시고 때리셔서.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며칠째 거리에서 자고 있어요. 밥은 먹었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틀째 못 먹었어요. 은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밥 가져올게요. 은희가 급히 식당으로 달려갔고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담아 돌아왔어요. 자, 먼저 드세요. 은희가 음식을 남자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아이가 숟가락을 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먹었죠.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사흘간 굶고 쓰러졌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천천히 먹어요. 체해요. 은희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밥을 다 먹고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태수가 남자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준호요. 준호 씨, 나는 강태수라고 해요. 태수가 손을 내밀었고 준호가 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 준호가 놀라서 태수를 봤어요. 여기 상담소 뒤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일도 배우고 학교도 다녀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준호 씨 나이쯤 됐을 때 거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나를 구해줬죠. 태수가 은희를 받습니다. 그분 덕분에 나는 살았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요. 이제 시작이에요. 태수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상담소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잠자리를 마련해줬고 은희가 매일 밥을 챙겨줬죠. 석훈과 민호도 자주 와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석훈이 준호에게 걸레를 건넸어요. 네, 형님. 준호가 열심히 상담소를 청소했습니다. 민호는 준호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줬고 검정고시 준비도 도왔어요. 공부는 무기야. 나중에 너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알겠습니다. 준호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형님,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준호가 합격증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태수가 준호를 안으며 기뻐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 시작이야. 열심히 해. 네, 꼭 대학 갈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힘찼습니다. 은희가 축하떡을 가져왔고 모두가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준호야, 나중에 너가 잘 되면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줘. 태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님. 꼭 그렇게 할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태수와 은희는 식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1년 전이 생각나네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가 당신을 찾아갔던 날이요. 나도 그 생각해요. 태수가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지수를 처음 봤을 때 나는 30년 전 나 자신을 봤어요. 저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희가 태수를 봤습니다. 당신 눈빛이 달랐거든요. 꼭 살아남겠다는 눈빛이었죠. 태수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고 지수는 혼자 남았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렸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있어요. 태수가 상담소를 받습니다. 준호는 첫 번째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네. 선한 일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은희네 집밥과 희망생활 상담소 간판에도 불이 들어왔고 따뜻한 빛이 거리를 비췄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선함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선함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는 아침이었고
한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은희 무료 진료소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커다란 리본이 걸려 있었고 꽃다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22살이 된 박지수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지수였어요. 10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졸업했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첫 번째 일로 무료 진료소를 열었죠. 지수야, 떨려? 수진 이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떨려요. 지수가 손을 모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엄마 이름으로 무료 진료소를 열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요. 은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진이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은희가 먼저 왔습니다. 62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우리 딸 정말 멋지다. 은희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니야. 너가 열심히 했어. 모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안았어요. 태수가 도착했습니다. 60살이 됐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든든한 모습이었어요. 지수야, 축하한다. 태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수가 꽃을 받으며 활짝 웃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학비도 용기도 다 주셨잖아요. 그건 너가 잘해서야. 나는 조금 도왔을 뿐이야. 태수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훈과 민호도 왔어요. 52살과 45살이 됐고 둘 다 희망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지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에이, 그냥 지수라고 불러주세요. 지수가 손을 저었어요. 준호도 왔습니다. 26살이 된 준호는 사회복지사가 됐고 희망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수 누나, 정말 축하해요. 준호가 지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준호 오빠도 고마워요. 오늘 와줘서요. 당연하죠. 누나는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12살이었고 저는 16살이었죠. 우리 둘 다 힘들었는데 형님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됐어요. 지수가 마이크 앞에 섰고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 무료 진료소를 여는 박지수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 진료소는 제 엄마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박은희, 제 엄마이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2년 전 엄마는 암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죽을 뻔했죠. 지수가 태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강태수 아저씨였어요.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저씨는 30년 전에 엄마한테 도움을 받으신 분이었고 그 은혜를 갚으러 오셨어요. 조직원들과 함께 2,500만 원을 모아서 엄마 수술비를 내주셨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선한 일은 돌고 돈다는 걸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30년 전에 아저씨를 도왔고 아저씨가 12년 전에 엄마를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료소를 열었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지수가 진료소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지수가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자르자 색종이가 쏟아졌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모두가 진료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꾸며진 진료실이 보였고 대기실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정말 멋지다. 태수가 진료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저씨 덕분이에요. 지수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제 학비를 다 대주셔서 의대 갈 수 있었어요. 그 은혜는 평생 못 갚을 거예요. 갚을 필요 없어.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내가 받은 선물이야. 태수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도 소식이 있어요. 뭔데? 상담소에서 도왔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누구? 기억하세요? 3년 전에 왔던 17살 여자아이요.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아, 그 아이. 기억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대요. 나중에 저처럼 상담소에서 일하고 싶대요. 정말 잘됐다. 태수가 기뻐하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야. 한 사람을 돕는 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석훈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상담소 통계 보셨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도운 사람이 213명이래요. 그렇게나 많아? 네. 그 중에 준호처럼 자립한 사람이 178명이고 대학 간 사람이 54명이에요. 석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32명이 지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대요. 정말?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네. 선한 일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민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은희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42년 전 겨울에 제가 20살 청년을 도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은희가 태수를 봤습니다. 그 청년이 건달이 됐지만 마음만은 착했어요. 그래서 12년 전에 저를 구해줬죠. 그리고 지수가 의사가 됐어요.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는 사회복지사가 됐고 상담소에서 도운 32명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모두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일은 정말로 돌고 도네요.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선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석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배신당해서 사람을 못 믿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주셨죠.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해요.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태수가 석훈을 안았습니다. 너도 정말 잘했어. 상처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은인의 식당으로 모였고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희가 지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죽을 뻔했을 때 널 지키려고 필사적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요. 모녀가 눈물을 흘리며 안았습니다. 태수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드디어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42년 만에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년 전에 은희 씨가 저를 살렸고 저는 12년 전에 은희 씨를 살렸어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한 일은 정말로 돌고 도네요, 엄마. 모두가 식당에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이 자리에 있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은인의 식당과 은희 무료진료소,
희망생활 상담소의 불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었어요. 42년 전 겨울밤, 22살 은희가 20살 태수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함이 수백 명의 삶을 바꿨고, 그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작은 선함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42년 전 22살 은희가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가 오늘 수백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함을 건네보세요. 그 선함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